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정말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얼마든지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목 선정인데요. 종목 선정. 그 종목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즉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절대로 피해 주시고 안정적으로 주식을 운용할 수 있는 코스피 위주의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종합주가지수가 상향 트렌드일 때 꼭 하시고 하향 트렌드일 때는 좀 금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1선이 61선을 하향하는 데드크로스 시기 이후로는 직장인들은 주식 투자를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요새의 시장에서는 상향 트렌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정배열된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는 주식을 하지만 일단 정배열이 되고 나서 역배열로 변하는 순간부터는 직장인들은 주식 투자를 해서는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5일선이 21선을 뚫고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장기 이평선인 그 5일 이평선이 20주선 그 20주선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그런 때는 절대 그 주식을 쉬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였으면 합니다. 주식 투자는 많이 알수록 성공 확률이 높을까요? 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이. 정말 그 주식은 알아야 되고, 무수히 많은 실전과 경험이 정말 필요한 것이 주식입니다. 어느 그 초보 투자가분들은 2, 3천만 원 정도의 그 주식을 매수해 놓고 저녁에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정말 궁금을 하는데요. 이 실전과 경험이 많아야 주식투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처음에는 소액 위주로 트레이딩을 한 몇 개월, 적게는 1년까지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합니다. 상식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즉 소문에 사가지고 소문에 의한 그 매매를 한다는 얘기죠. 즉 우리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그런 소문이 온다 했을 때는 거의 그 주식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경험이 부족하고 공부가 안 되어 있고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또는 그 욕심이 많고 또는 그 공포, 떨어질까 하는 그 공포, 두려움, 그러한 그 감정 매매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그 폐해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장기 이평선으로 봤을 때 5개월 이평선이 20개월 이평선을 깰 때는 주식을 반드시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5개월 이평선이 60개월 이평선을 깰 때는 주식을 절대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나중에 정배열, 지금은 상승 트렌드지만 이것이 완전히 정배열된 상태로 가서 2000포인트, 2200포인트 갔었을 때는 다시 이 주식이 하향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상황에서는 5개월 이평선이 60개월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때는 주식을 정말 쉬어야 합니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을 매수해도 될까요? 제 경험으로 보면 과거에 상한가가 15%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한가가 30%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한가 따라잡기가 위험합니다. 오전에 3번 파동으로 상한가 진입을 해서 그 뒤로 물량이 전혀 출현되지 않고 굳건히 장 마감 시까지 상한가를 마무리했다면
다음날 그 종목은 반드시 갭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7%에서 10% 이상은 갭 상승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종목은 아마도 그날 상승할 때 바로 매도를 해주는 것이 정답일 듯 싶고요. 30%가 상한가인데 다음날 10% 이상이면 40%입니다. 1박 2일에 40%그 정도 수익이면은 일단 한번 끊어주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상한가에서 2번 이상 반복해서 풀렸다면 그 종목은 그날 매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가 30%이기 때문에 다음날 엔만 하면은 10%, 15%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상한가와 가짜 상한가를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한가에 진입하느냐 안 진입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상한가로 들어갈 것은 아침부터 갭상승을 한 것이 많습니다. 갭상승을 하지 않는 것은 상한가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바로 풀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분봉 차트를 보면은 양봉일 때 거래량이 음봉일 때 거래량보다 5배 이상 많아야 됩니다. 즉 양봉으로 상승할 때 거래량이 엄청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25% 이상 상승을 하고 나머지 5% 가지고 상승을 30%로 맞추는데 그 5% 이상 남았을 때 거래되는 물량이 적어야 됩니다. 그때 물량이 전체 물량의 뭐 한 3분의 1, 4분의 1 뭐 된다던가 이러면 정말로 그 주식은 다음날 1, 2% 갭상승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뭐 뜬금없는 그 섹터가 아닌 종목에서 상한가가 나온다거나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진입을 하고 또 풀리고 진입을 하고 또 풀리고 그런 종목은 그날 바로 상한가에서 매도를 하고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몇 가지만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보면은 공매도 청원 공매도 청원을 공매도 폐지 청원을 한 글이 있습니다. 청와대 홈피에 공매도 폐지 청원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공매도에 대해서 그 찬성 추천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사이 보면은 그 카카오톡에서 제 그 대박난 박약사의 그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VIP 회원 모집이라고 하는데 그런 점은 꼭 사기이니까 주의하시고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런 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옵션 만기주의입니다. 이번 주는 옵션 만기주의이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50, 아래로 50포인트 정도는 출렁거림이 예상됩니다. 나머지 한 3일 정도가 있는데요. 그 점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기 때문에 꼭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투자에 임했으면 합니다.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은 옵션에 대해서 그 어떤 그 매도 포지션을 정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롤러코스터장이 조금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관심 종목을 저번에 제가 꼭 말씀드렸는데요. 그 관심 종목을 나열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관심 종목은 제가 추천 종목이 아니고 그 관심 종목을 보고 정말로 그 중에서 양봉으로 치솟는 종목이 있다. 아침부터 양봉으로 치솟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클릭해서 꼭 매매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관심 종목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어떤 그 종목을 보면은 음봉이
계속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목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음봉을 따라가서 매매를 하시는데 그것은 결국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아침에 올려놓고 계속 음봉으로 떨어지는 주식은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날 주식을 망하는 겁니다. 제가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봉 15% 이상 아침 시초가부터 올려놓고 음봉으로 빠지는 종목은 절대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분봉 차트 보고 저점이 높아진다고 이런 것을 많이 보시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양봉인 종목만을 가지고 그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꼭 해야만이 된다. 이 점은 꼭 한번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주식의 파동과 그날의 그 장 특징주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특징적인 상황이 발생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으면 꼭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